답안지를 보다 보면 아쉽긴 해요. 서론이나 결론이 좀 풍부하거나 아니면 주제를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통찰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선생님이 유아교사로서 그런 고민들을 한 게 좀 흔적이 많이 있으면 읽을 때 이 선생님이 글은 본론이 기대가 된다. 아니면 결론을 읽으면서 마무리까지 확실히 잘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좀 느낌이 그럴 텐데 아직은 선생님들이 그런 글을 쓰시는 분들은 많이 안 보이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점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솔직히 따져본다면, 이해 득실로만 본다면 서론과 결론을 아무리 잘 쓴다고 해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항목은 없거든요. 그냥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췄기 때문에 그 형식상 점수를 우리가 얻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서론을 잘 쓴다고 더 주거나 못 쓴다고 점수를 깎거나 하는 그런 정도로 엄격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서론과 결론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서론했던 거, 또 오늘 결론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서론과 결론이 이 주제를 아우를 수 있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나 서론에서는 맨 마지막 한 문장은 그래서 본론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논하겠다라는 한 문장을 쓰니까 서론의 2문장 내지 3문장 정도만 만들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도 연결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 결론도 마찬가지예요. 첫 문장 자체가 이처럼 본론에서는 이런 것들을 논해왔다. 그래서 교사는 어째야 되고 뭐는 어째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또는 어떻게 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론과 결론에는 우리가 논술 시험에 임하는 전략으로 본다면 너무 신경을 많이 쓸 필요는 없다. 특히 서론에서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시간 잡아먹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큰 손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론 쓰기에서 너무 많은 고민들을 하지 마라. 서론 쓰기 힘들어요, 결론 쓰기 힘들어요라고 하지만 한 편, 두 편, 세 편, 10편 이렇게 쓰다 보면 선생님들이 서론에 대한 것들도 그냥 이 정도만 써도 되겠지라는 수준이 있습니다. 배점이나 아니면 평가와 관련돼서 서론이 이러이러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다면 서론을 열심히 써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15점 본론 내용을 충실히 쓰는 게 고득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제일 핵심이라는 거. 그리고 서론과 결론은 어떻게 본다면 형식적으로 위치하고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 그런 정도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첨삭하면서 그런 사연을 워낙들 많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4교시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는 사연이 없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사연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사실 이번 주에 온 사연 중에 제일 우리가 제일이라기보다는 제일 제가 기억에 남는 사연이라서 이건 마지막 요 4차 4교시 하기 전에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어떤 선생님이 저번 주 토요일이 사실은 선생님 결혼식이었대요.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선생님 결혼식이 연기된 거예요. 원래대로 했으면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날 이제 메일을 보내신 것 같아요. 저기 사연에 쓰신 것 같아요. 이렇게 쓰셨어요. 여기 뭐 쭉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여기 보면 실은 저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저번 주에 어떤 선생님이 사연을 또 보내주셨는데 여러분이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한 분 선생님 사연은 그 선생님 어머니가 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아무래도 어머니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제 경력이 좀 있으시겠죠. 그리고 지금 사태가 지금은 이제 선생님들 다 출근을 하세요. 거의 대부분 다. 근데 이제 재택근무를 하셔야 되니까 학교 현장이 막 이렇게 새롭게 변하고 하는 것 때문에 경력이 있으신 선생님들도 적응하고 이런데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보인다는 그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강의 때 나눴던 얘기를 조금 엄마랑 같이 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엄마랑 같이 선생님의 길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사연을 주셨어요. 그냥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엄마랑 딸이 그런 얘기를 하면 학교든 유치원이든 같은 교직을 고민하는 모습이니까 참 좋겠다. 서로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들을 할 수 있고 또 딸이 보기에는 엄마가 경험이 있으시고 경력이 있으시고 또 이제 우리가 아까 교사 발달을 했지만 어느 단계를 본다면 성숙 과정까지도 가시고 이제 은퇴를 앞두신다면 어머님이 그동안 쌓아놓은 노하우 같은 것들을 딸에게 고스란히 잘
전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시대가 막 변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경력이 많은 선생님들도 이렇게 힘들어한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 곁에서 느낄 수 있고, 또 부모님이 보시기에 선생님이 되기 위한 딸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애쓰고 고생하는 저런 새로운 선생님들이 많이 현장에 왔으면 참 교직이 더 발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이 엄마랑 같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런 모습을 저런 상황에서도 같이 이렇게 교직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다, 참 보기 좋았습니다. 예. 첨삭을 하면서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이렇게 힘들고 이런 거 있으면 좀 사연 보내셔도 된다고. 예. 사연이 없습니다. 예. 같이 나눌 사연이 없어요. 예.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데, 사연이 없다는 건 다들 잘하고 계신다는 걸로 믿어도 될까요? 예. 사연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노사연 노래 중에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요즘 뭐 트로트가 열풍이긴 하지만 부모님들 세대는 참 맞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라는 그런 가사의 노래가 있어요. 그게 아마 그 방금 전에 나왔던 이 바램이라는 무슨 그런 그 제목의 노래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 가사를 읽으면 선생님들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기도 하고, 특히 이제 선생님들도 집에 부모님 계시거나 또는 조부모님들 계시면 저분들도 젊었을 때가 있고 그랬을 텐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에서 뒤로 처지거나 아니면 뒤로 내몰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이 가진 경험이나 연륜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늙은 게 아니라 그분들은 정말 성숙하게 잘 여물고 익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교사들도 그래요. 학교 현장에 가면, 유치원 현장에 가면, 우리 지금 막 부임을 해가지고 초임 때 막 열정도 넘치고 뭐도 넘치고 하는데, 선배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선배들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막 발휘되는 선배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에서 이제 뒷방 늙은이처럼 뒤에 쳐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분들은 우리보다 월급도 훨씬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어느 정부에서는 나이 많은 선생님, 경력 많은 선생님 한 분이 나가시면 2명이나 3명을 채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래서 막 명태 빨리빨리 하고 막 이런 식의 정책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분들에게도 저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혹시라도 그런 선배들하고의 갈등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선배들은 저물어 가는 게 아니라 여물어 가는 분들이다. 그 선배들은 학교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필요 없어진 분들이 아니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여러 가지 어떤 현장의 어떤 그런 노하우들을 우리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열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면 좋겠고, 선생님들도 현장에 가시면 경력이 쌓이고 또 선생님들의 어떤 자기 개발의 노력들 하고 그러면서 잘 여물어가는 그런 교사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지금처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그 학교 현장의 모습들, 유치원 현장의 모습들을 보면 선생님들도 굉장히 갈피를 못 잡고 있거든요. 혼란스러워요. 재택근무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집에서도 계속 업무를 봐야 되거든요. 카톡이 날라오고 뭐 처리해야 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집에서 하면 또 정보가 밖으로, 또 아이들의 어떤 생활과 관련된 개인 정보와 관련된 게 유출되면 안 되니까 정보 보안과 관련된 서약서나 각서 이런 것들도 쓰고 막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그거는 뭐 그 차후의 얘기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이 그냥 이런 시국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면 애들은 어떻겠어요? 마찬가지죠. 더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 선생님들이 그런 어떤 차분함, 또 안정감 이런 걸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려면 이런 경험들도 소중한 경험들이 될 수 있는 거고, 아이들은 무엇보다 현장에서 선생님들에게 의존하고 기댈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이제 유아교육에서는 더더욱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어떤 삶의 지혜라든가 아니면 경험들 이런 것들도 현장에서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게 좋고, 다음 주에는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